안녕하세요. 자료구조 시작, 이진 추리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잘 드시죠? 네, 이진 추리라고 하는 모습은 이 두 개의 패런트 노드라고 하는 이 노드에서 이 두 개 또는 한 개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에 이런 추리를 갖다가 이진 추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일드를 최대 두 개까지 갖는 경우를 이진 추리다라고 한다 하죠. 그래서 이진 추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할 건 이제 이진 추리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이진 추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이 배열을 이용해 보자. 그래서 이 사양 이진 추리라고 하는 걸로 한쪽으로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추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배열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배열의 어떤 공간이 있겠죠. 그 배열의 공간을 추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이 1번부터 자료가 들어간다면 여기서 시작의 노드 루트라고 얘기하죠. 그게 A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는 B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는 없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이 C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해서 이 16번까지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의 그 오른쪽 차일드가 없고 다시 B에도 오른쪽 차일드 이쪽에도 왼쪽 오른쪽이 없으니까 C 다음에 하나 둘 세 개가 B겠죠. 그 다음에 8번에 이 D라고 하는 노드가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2라고 하는 노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양 이진 추리의 모습을 실제 우리 컴퓨터에서 나타냈을 때 이와 같이 배열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돼서 중간중간에 빠져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걸로 추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또 하나의 예로서 정이진 추리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 배열로 표현했을 적에 이 첫 번째 노드에는 노드인 루트는 1번 배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 배열에 B, 그 다음에 C에 3번 배열에 C가 들어가고 이 4번 위치에 D가 들어가고 5번 위치에 이 E, 그다음에 F, G, H, I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A가 루트였는데 그 차일드는 이렇게 1이 아니라 곱하기 2 되는 거에다 찾죠. 그래서 이 왼쪽은 곱하기 2, 그다음에 오른쪽은 곱하기 2 더하기 1이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C라고 하는 노드가 이 3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에서 자기 차일드는 F하고 G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3이니까 곱하기 2하는 6번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 이거는 곱하기 2 더하기 1하니까 7번 위치에 해당되는 노드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이진 추리의 모습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전 이진 추리에 대해서. 네, 이걸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다라고 하고 전이 진출의 노드가 n개의 노드로 구성된 경우를 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깊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이렇게 생긴 전이진 추리 또는 정이진 추리도 좋고
노드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섯, 그래서 7개가 있죠. 7개가 노드 있는데 이 깊이는 3이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노드의 개수를 그 2를 미수를 하는 로그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깊이라고 하는 게 찾아진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다죠. 그 다음에 이 노드 i라고 하는 거에 패런트는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i번 노드의 패런트를 찾을 적에는 이렇게 하죠. 이 i를 2로 나누면 되겠다. 근데 조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죠. 이거는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조건은 이런 경우가 그 i가 1이 아닐 경우죠. 루트가 아닐 경우고 만약에 이 루트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첫 번째니까 이렇게 이 패런트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왼쪽 차일드 그걸 L 차일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노드라고 하는 거 I번 노드에 왼쪽에 있는 건 조금 전에 곱하기 2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i인데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2의 i, 2 곱하기 i 한 개 전체 노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 곱하기 한 게 n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child가 없는 거죠. 그래서 no left child. 그 다음에 오른쪽 child를 R child라고 부르면 이 I번에 그 위치한 배열에서 이때는 이 2의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2의 I 플러스 1이 전체 노드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이거죠. 만약에 이 2의 I 플러스 1이 이 그 전체 노드 개수보다 크다 그러면 오른쪽 child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no right child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그 왼쪽, 오른쪽 패런트 거기다 더해서 깊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산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행렬 또는 이제 그 배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찾을 수 있겠다. 근데 전 이진 추리는 바이너리 추리든 간에 사양 이진 추리든 간에 배열로 나타내는 경우는 이 그 포인터 타입이라고 하는 또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의 경우는 이렇게 만들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쓰지 않고 이 그 추리를 만들 적에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쓴다 그러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쓰니까 자기 노드 값이 있죠. 그걸 갖다가 노드의 모습은 이렇게 결정하자 이죠.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겠죠. 자, 예를 든다면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어디요? 네. 지금 제그 뭐 좀 다른 수업 중이라서 안 되겠는데 나중에 좀 전화 드릴게. 네. 네네. 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고 왼쪽 차일드와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L 차일드에 해당되는 포인트하고 오른쪽 차일드에 대한 R 차일드. 자, 이걸 R 차일드. 예, 포인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양 이진 추리와 같이 이렇게 그 만들어졌을 때 요거는 이 루트 A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오른쪽 차일드 넣고 왼쪽 차일드를 따라서 B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다시 오른쪽 차일드 갖고 왼쪽 차일드를 따라서 C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차일드가 없는
리프 노드니까 이렇게 하고 끝날 거고 요게 이 루트라고 하는 걸 나타내게 되겠다. 자, 전이진 추리의 경우를 링크드 리스트로 나타내게 되면 자, 그래서 전이진 추리의 예가 A가 있고 B가 있고 C, D, E,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A라고 하는 노드에 포인트가 두 개가 있고 왼쪽 차일드에 B, 그 다음에 오른쪽 차일드에 C, 그 다음에 이 B를 따라서 D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노드, 그 다음에 더 이상 차일드가 없고 B에서 E, 또 왼쪽 차일드가 없고 오른쪽 차일드에 F가 있고 더 이상 없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 추리의 경우, 특히 바이너리 추리의 경우는 이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 표현은 이 꼭 이렇다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링크드 리스트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번 학기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추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냐면 추리에 차일드가 여러 개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차일드가 두 개밖에 없을 경우, 최대 두 개밖에 없을 경우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이 운행이라고 하고 이진 추리이기 때문에 이진 추리의 운행이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진출의 운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운행을 트래블설이라고 해요. 이 방법은 자, 이렇게 추리를 보게 되면 여기가 패런트가 있고 L 차일드가 있고 R 차일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패런트를 방문하고 L 차일드, R 차일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런트를 지나서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더하기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하고 4라고 한다면 이 더하기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4 또는 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3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4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패런트를 먼저 방문하게 되면 이거는 이 더하기 그다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위와 같이 그 연산자가 제일 앞쪽에 나오죠. 이런 걸 갖다가 이 포스트 오더다, 프리오더다라고 부른다 죠. 그래서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이런 식의 패런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다. 거꾸로 이 3,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걸 갖다가 포스트 오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포스트 오더는 이 순서를 이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나서 패런트죠. 자, 이런 순서대로 결정하는 게 포스트 오더다. 마지막으로 3 더하기 4와 같이 이 연산자가 두 개 피연산자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 이걸 갖다 인오더다라고 부른다 하죠. 그래서 인오더는 이 레프트를 먼저 방문하고 왼쪽 차일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 패런트를 방문하고 다시 오른쪽 차일드를 방문한 이런 순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노드가 세 개밖에 없을 경우는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노드가 여러 개 있을 적에는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제기 호출 방식으로 가지고 한다. 저는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예를 조금 더 복잡한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예를 가지고 볼게요. 이 패런트 노드 또는 루트 노드에 A가 있고 왼쪽 B, 오른쪽 C, 다시 왼쪽에 D, 그리고 E, F.
이거 H라고 써야 되겠네요. H. 자, 이거 다시 쓸게요. 이쪽에 여기가 F, G, 그다음에 H, I, 그리고 J.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3 더하기 4와 같이 인어더 방식을 가지고 접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인어더 방식을 가지고 트래버설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런 모습의 추리에 이 그 A가 루트 또는 페런트라고 하는 걸로 봤을 적에 이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A라고 하는 거의 왼쪽, 그래서 A에 있는 거의 오른쪽,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B를 루트로 본다면 이렇게 생긴 게 B라고 하는 거의 왼쪽,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의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T에 B를 루트로 또는 그 루트 페런트로 해서 왼쪽, 그리고 이거를 B라고 하는 거의 오른쪽,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둘로 C라고 하는 거를 페런트로 했을 적에는 이 C라고 하는 거의 왼쪽, C라고 하는 거의 오른쪽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을 이 그 인오더 방식을 가지고 그 방향 반제 그 각각의 노드들 갖다가 이그 쭉 그 운행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는 이 TL의 왼쪽 거 방문하고 그 다음에 A를 방문하고 자 이제 이 노드에 대한 거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삼각형으로 표현하고 다시 T, R에 A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 이 서브 추리라고 하는 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요거 TL의 R A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페런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B가 이 그 루트 노드로 들어간 이제 또는 페런트 노드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노드니까 먼저 이거는 TL의 B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 노드를 방문하고 다시 TR의 B라고 하는 걸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L의 A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된다 하죠. 자, 그러면 이 TL의 B는 뭐가 되냐면 그냥 D라고 하는 노드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그 B라고 하는 거를 페런트로 갖는 오른쪽 서브 추리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E가 그게 페런트가 되고 H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H 다음에 E라고 하는 걸로 노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TP 그다음에 HE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까지 됐다 이제. 이건 좀 이따 다시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A 다음에 다시 A에 해당되는 오른쪽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걸 방문하죠. 자, 오른쪽 서브 추리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 왼쪽 부분에 초록색으로 되는 거에 TL에 그 다음에 그 A 그 C라고 하는 거를 페런트로 하는 이런 서브 추리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노드를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C를 갖다가 페런트라는 거에 오른쪽 서브 추리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TLC 이거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죠. F라고 하는 노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드는 이 서브 추리는 오른쪽 C를 갖다가 페런트라는 이 서브 추리의 경우는 이 I죠. I라고 하는 거 다음에 I, G, J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되니까
실제 요거의 그 이너더 트래버스를 했을 때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D라고 하는 노드 요거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노드, 다음에 B를 방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H, 이렇게 해서 이 그 루트 노드에 이 루트 노드가 A였죠. 그래서 A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른쪽 A라고 하는 노드의 오른쪽 서브 트리들을 방문하는데, 오른쪽 서브 트리가 F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C고 그리고 I, G, J. 자, 이런 식으로 방문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트리의 또 안에 있는 서브 트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너더 방식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 이걸 갖다 트리 운행 중에 이너더 트래버설이다라고 부른다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해서, 자, 이번에는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B, C, D, E, F, G, 그다음에 H, I, J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럼 이런 추리에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A를 패런트로 하는 왼쪽 서브 추리와 A를 패런트로 하는 오른쪽 서브 추리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T, A를 가지고 하는 거에 왼쪽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A가 그 패런트고 오른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TR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B를 제곱 패런트라는 왼쪽. 그래서 이 그 B가 패런트라는 왼쪽. 이거는 B를 패런트라는 오른쪽. 자, 여기는 이 C를 패런트로 하죠. 그래서 그 왼쪽. 그리고 이 C를 패런트로 하는 오른쪽.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러면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했을 때는, 자, 프리오더 방식. 자, 이것도 오늘 저장해 놓고 시작합시다. 프리오더 방식으로 했을 적에는 이 먼저 패런트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패런트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문하죠. 그래서 왼쪽을 방문하니까 이거에 왼쪽, 그리고 다시 오른쪽을 방문하게 되죠. 이 A를 패런트로 해서 오른쪽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노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제 그 왼쪽 이 그 서브 추리들을 보게 되면 이 서브 추리도 마찬가지 이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이 B를 먼저 루트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왼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B의 L 이렇게 되고 다시 이 그 B라고 하는 거를 패런트란 오른쪽 이렇게 표현되겠다. 자, 이건 초록색으로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거의 왼쪽 차일드는 요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노드는 이 그 오른쪽에는 두 개가 있는데 패런트를 먼저 방문한다 그랬으니까 이 다음에 H를 방문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다. 그래서 A 다음에 B 다음에 이게 D죠. D 다음에 그 다음에 EH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거 다 하고 나면 다시 오른쪽 이 그 서브 추리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서브 추리는 C라고 하는 걸 갖다가 패런트로 갖게 되죠. 그래서 C가 패런트가 되고 C의 왼쪽의 서브 추리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C를 패런트로 갖는 이와 같이 오른쪽 서브 추리가 된다. 자, 이 경우 보게 되면 C라고 하는
이 노드의 왼쪽에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죠. F라고 하는 노드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세 개의 노드가 있는데 패런트를 먼저 방문하게 돼 있죠. G 방문하고 I 방문하고 J를 방문하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 A 다음에 B, 그 다음에 D, 그리고 E, H, 마지막 넘어가서 오른쪽 서브 추리 쪽으로 가서 C, 그 다음에 F, G, I, J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 그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이 동작했을 때 결과는 이런 식의 이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가 결정난다. 자, 마지막 포스트 오더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스트 오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오더 방식. 블록이 또 포스트 오더 방식에 대해서 볼까요? 이게 할 수 없이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자, 다시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할 때는 이 페런트를 제일 마지막에 방문하죠. A, 그다음에 B, C, D, E, F, G, 그다음에 H, I, J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페런트의 그 A라고 하는 거의 서브 추리 중에 오른쪽 그 왼쪽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한번 보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왼쪽 그다음에 A를 루트로 하는 이 그 오른쪽 서브 추리 또는 A를 페런트라는 서브 추리 네, 두 번째 안으로 들어와서 B라고 하는 거를 그 패런트로 하는 왼쪽 거, 그다음에 B를 패런트로 하는 오른쪽 서브 추리. 자, 다시 이와 같이 C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한 왼쪽 서브 추리, 이 C를 패런트라는 오른쪽 서브 추리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포스트 오더 방식은 제일 먼저 왼쪽 거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추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루트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게 되면 T A라고 하는 거를 패런트로 하는 왼쪽 서브 추리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걸 방문하고 마지막 해당되는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가 결정된다. 자, 그러면 이 A를 패런트라는 그 왼쪽 서브 추리의 이쪽 부분이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다시 요거를 분류하게 되면 이 B라고 하는 게 패런트가 되는 거에 왼쪽 서브 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추리는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B라고 하는 거를 패런트로 갖는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그 B라고 하는 거를 왼쪽 서브치는 노드가 요거 하나밖에 없죠. 이게 D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치리는 두 개의 노드가 있는데 패런트가 나중에 방문하니까 이건 H 다음에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걸 방문하게 된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를 이그 루트로 했을 때 또는 패런트 했을 때 왼쪽 서브 추리에 대한 게 완성이 됐죠. 자,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이 C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패런트로 하게 되겠죠. 따라서 C라고 하는 거에 왼쪽 서브 추리와 이 C라고 하는 거에 오른쪽 서브 추리 다음에 C라고 하는 걸 방문하게 된다라죠.
자, 이 순서대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왼쪽 서브 트리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트리는 노드가 3개인데, 아까 노드가 3개 됐을 때는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 다음에 패런트죠. 따라서 이거는 I 방문하고 J 방문하고 G 이렇게 방문하게 된다. 자,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다 이 서브 트리가 하나 노드 하나로 방문 걸로 끝났으니까 순서는 D 다음에 H로,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예, 지웠다 다시 쓸게요. 그 다음에 E, 그리고 F, I, J, G, 예, 여기 이거 하나 빠졌네요. 자, 여기 B가 빠졌네. B, 이거 지우고, B 다음에 F, 그 다음에 F 다음에 I 다음에 J, 그리고 G 다음에 C, 그 다음에 C 다음에 A, 이런 순서대로 방문된다라는 게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하는 거다. 자, 이렇게 방문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특히 이런 식의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추리를 표현하게 되면 이 추리를 우리 식을 저번 때 보게 되면 포스오더 방식으로 한번 수식을 표현해 봐라. 뭐 스택을 가지고 연산을 할 경우에 보게 되면 포스오더 방식이 편리하다라고 했어요. 스택 구조에서는 그런 식의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스택에다 쓰는 것도 있지만 변환하기 쉬운 이와 같이 이진 추리를 가지고 연산식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진 추리의 예로서 이 연산식을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를 x에다 집어넣는다면 a 빼기 그다음에 가로에 b 더하기 c 나누기 d 하고 난 다음에 2를 곱하고 가로에 한 데다가 2를 곱하고 다시 f를 뺀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진 추리로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equal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왼쪽엔 x라고 하는 노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부분이 그 수식이 얻어지겠죠. 오른쪽 변에 해당되는 것들이 얻어지는데 이때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먼저 해주는데 B 더하기 C 나누기 D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C 나누기 D가 먼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빼기가 되는데 이제 순서대로만 한번 제가 답대로 그냥 써볼게요. 먼저 이 어떤 결과에서 F를 빼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고 다시 또 하나 빼는데 뭐 하냐면 A 하고 난 다음에 이쪽 덩어리들이 빠지게 되죠. 따라서 왼쪽엔 A가 되고 오른쪽에는 가로에 B 더하기 C 나누기 D 곱하기 2가 된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로가 있고 2가 있으니까 여긴 곱하기가 들어간다는 걸 알겠고 곱하기 오른쪽에는 2라고 하는 노드 값이 있고 또는 변수 값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B라고 하는 거 사이에 C 나누기 D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더하기를 하는데 더하기 왼쪽엔 B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C 나누기 D가 있죠. 따라서 C와 D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로 해서 수식을 표현하면 이와 같이 이진 추리로 표현하고 요 이진 추리가 인오더 방식을 가지고 트래버스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얻어질 테고 이 프리오더 방식을 갖추게 되면 아까와 같이 연산자가 먼저 나오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겠다라는 점. 자,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바이너리 추리라고 하는 이진 추리에 각각의 노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라는 제기 호출 방식을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거, 제기 호출 방식의 알고리즘에 대한 것만 하고, 이 제기 호출이 안 되는 언어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이 오래전에 있던 포트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베이직, 그런 언어들은 재기 호출이 안 되죠. 또 어셈블리 언어를 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재기 호출 방식이 없어요. 따라서 재기 호출 방식의 알고리즘을 비재기 호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변형 방법이 필요한데 자동화하는 어떤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이 다 재기호출 기능을 알고리즘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재기호출 방식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알고리즘인데 이 인오더 방식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오더 방식 알고리즘은 이 제일 먼저 시작하기를 패런트에서 시작하고 이 알고리즘의 그 이름을 인오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런트에서 시작하는데 그 패런트 이렇게 생긴 노드의 모습을 PTR이라고 하는 걸로 또는 노드라고 하는 걸로 한번 이름을 정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C언어로 한다면 struct node다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될 테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하나 포인트하는 그런 변수들,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를 PTR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TR. 그리고 포인터 타입을 써야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왼쪽으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리프 노드라고 하는 더 이상 이 왼쪽 차일드가 없다든지 오른 차일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리턴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런 부분이 하나 들어야 되겠다 하죠. 포인트가 이 널이 아니래야 되겠다. 널이 아니면 뭐 하냐면 재기 호출하기 위한 목적을 똑같이 인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호출하게 되겠죠. 인오더. 그런데 이 현재 포인트에서 왼쪽 차일드를 간단 말이에요. 왼쪽 차일드, L 차일드라고 하는 거를 포인트를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패런트를 방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패런트를 방문하는 걸 그냥 인쇄해 주는 걸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숫자로 표현했다 그러면 그냥 D라고 쓸게요. %D라고 하면 C에서는 숫자 값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게 포인트의 데이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차일드를 방문해야 되니까 오른쪽 차일드는 현재 노드의 오른쪽 차일드 R 차일드라고 하는 포인트를 따라간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중괄호하고 요 중괄호에 닿는 거에서 이 네 줄밖에 없는 거죠. if만 포함해서. 그리고 이거에서 짝을 이룬 거다. 노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노드의 모습은 가운데가 데이터라고 하는 정수값이 들어가고 이쪽에 이 양쪽에 포인터 타입이 들어가고 이쪽 왼쪽을 데이터의 왼쪽 부분을 갖다가 L child라고 부르고 이걸 R child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노드의 모습은 이렇게 결정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이노더 알고리즘이에요. 이노더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다면 이노더 알고리즘의 이 부분이 이 패런트 부분이다라는 점. 이게 패런트 부분. 그럼 패런트 부분이 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노더니까 그렇다면 프리오더라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가면 되냐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될 테고 포스터라면 아래쪽으로 R 차일드 다음에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프리오더하고 포스오더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프리오더 방식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프린트만 되고 다시 말해서 페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 위치값을 바뀌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함수 이름을 또는 프로시저 이름을 또는 이 그 알고리즘 이름을 프리오드라고 바꿔주면 되겠고 현재 그 이 포인터에 해당되는 이 매개 변수를 ptr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현재 포인트가 널이 아니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패런트 또는 이제 중간 노드래야지 리프 노드가 되면 안 되겠다 이죠. 리프 노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고 아까 그 현재 노드에 해당되는 거는 프린트문을 나타낸다라고 했고 D라고 하는 걸로 숫자 값으로 나타내기로 했었죠. 데이터를. 그러면 현재 노드에 데이터 값을 인쇄해 주면 되겠다. 이제 이게 너무 뚝 떨어지니까 제가 꼭 그 다른 형태로 쓴 것 같아서 이걸 좀 바짝 붙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라고 하는 ptr에 있는 것 중에 데이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스트럭처의 한 부분을 나타낼 때 이렇게 화살표로 내죠. 포인터 타입일 때. 그 다음에 이 그 오른쪽 차일드를 가기 위해서 이 프리오더 방식을 똑같이 가는데 현재 포인트의 오른쪽 또는 왼쪽 근데 왼쪽 차일드를 L 차일드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걸로 따라가고 다시 현재 포인트의 오른쪽 차일드를 가면 되죠. R 차일드.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프리오더 방식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위쪽에 갔죠. 그럼 포스오더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제일 아래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오더 방식에 대한 것도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오더 방식. 포스워드의 알고리즘은 마찬가지 방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리턴한 값 없이 void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이름을 포스워드라고 하고 현재 노드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를 ptr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포인트가 이 널이 아니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그 중간 노드들 리프 노드만 넌 리프 노드만 아니면 되겠다 이제 비단말 노드면 되겠다라는 죠. 단말 노드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프린트 문이 포스트 오더일 경우는 제일 끝 부분으로 가면 된다 그랬어요. 프리오더는 제일 앞쪽으로 가면 되고 인오더는 중간으로 가죠. 따라서 이거는 포스트 오더 다시 호출하는데 현재 포인트에 왼쪽 차일드를 따라간다. 그리고 포스 오더의 오른쪽 차일드를 따라가면 되겠죠. R 차일드. 마지막 프린트문을 써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현재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이터 부분이다. 이게 포스 오더 방식을 가지고 이그 추리를 특히 이진 추리를 방문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할 거는 이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주 영어로 리커시브. 리커시브 알고리즘인데 이 리커시브 알고리즘이 이 그 실제 이게 지원되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데 이게 이 비지원되는 그 프로그램 언어다라고 한다면 런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써야 되죠. 자, 이걸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필요 도구가
우리가 저희 그 함수를 호출하고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되돌아갈 위치를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자료 구조가 뭐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이 그와 같이 리커시브 알고리즘 재기 호출 방식일 적에는 내부에서 이 그 스택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스택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스택에 대한 어떤 명시가 필요하고 이 어떻게 스택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그 정의를 내려주고 우리가 어디까지 노드를 방문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리턴 위치를 저장해 줘야 돼요. 굉장히 좀 복잡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그 알고리즘이 이 자동화될 정도로 어떤 저희 그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에 해당되는 거는 뭐 스택을 2개 쓰냐, 1개 쓰냐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나지만 그거는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 하기 전에 이 추리라고 하는 걸 봤고, 우리 다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가 이제 그 추리 다음에 넘어가는데, 일단 이런 형태가 되죠. 추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추리 형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사이클이 없다는 거죠. 사이클이 없다는 게 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층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었죠. 그 중에서 좀 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이 제약을 가한 게 뭐냐면 이진 추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진 추리에서의 그 운행을 보게 되면 이 왼쪽 오른쪽 차일드를 순서를 방문하는데 그 사이에 이 패런트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먼저 집어넣느냐 나중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이 조금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래프가 제 그 실제 자료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요거는 그래프에 대한 개념만 얘기하고 어떻게 실제 그 컴퓨터에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알고리즘이 있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그래프라고 하는 쪽에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뭐냐면 정렬이라고 하는 이 소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그 검색이라고 하는 이 그 search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rting과 searching 또는 search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